네, 이젠 게르만의 민족이다.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독일 회사에 인수가 될 예정인데요. 이렇다 보니 이젠 배달의 민족이 독일 게르만족의 게르만의 민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현 교수님. 인수 금액이 5조 원이라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배달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새로운 어떤 신흥 산업의 주축이 되고 있는 이 와중에 국내 1위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이 독일 회사에 87%의 지분을 넘기면서 사실상 회사 전체가 독일게 됐다. 이런 평가를 해도 굉장히 맞는 수준이 됐습니다.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 3위 업체인 요기요 배달통 등도 이번에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회사인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미 모기업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국내 1, 2, 3위 대부분의 배달 앱이 독일 회사의 소유가 됐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규모도 규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 어떤 배달의 민족이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그렇죠. 그런 표현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2, 3위 요기요나 배달통이나 이 회사들보다 이제 어필을 했었고 또 여러 서비스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었는데 이 자체가 독일로 넘어가면서 게르만의 민족이냐 이제 이런 이제 비아냥도 살짝 들어있고 아쉬움의 표현인 것도 같습니다. 예.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 회사가 1, 2, 3위 업체를 다 소유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독점 이야기가 나와요, 김 변호사님. 사실상 시장 점유율이 90%가 맞아요.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 명백하게 이제 독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독점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공정거래위에서 이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공정거래위에서 이제 시장 독점이나 이제 지배적 사업자의 어떤 경쟁 제한을 막기 위해서 업체 간의 인수합병이 어떤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기도 있어요. 그래서 네. 만약 이 기업 결합 자체가 너무나 공정한 제한, 경쟁, 제한 이런 것에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합병이 안 될 수 그렇죠. 있다는 이번에 인수합병은 사실은 지금 요건 자체 해당이 돼요. 공정거래법상 자산 또는 매출액이 3천억 이상인 경우 그리고 기업 지분이 20% 이상을 취득할 때는 기업 결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인가요? 당시에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 배달 앱 자체가 일반적인 기업과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 인터넷 서비스 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누구든지 경쟁하고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렇게 이 독점적인 구조가 된다면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이 뭐 네네. 1인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은 우리 작은 자영업자들이 배달 수수료를 또 많이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경쟁업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완전 이제 독과점 되면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어떤 광고랄지 아니면 수수료. 사실 이제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잖아요. 이런 걸 독점하게 되면 이걸 마음대로 올려버리면 사실은 이걸 이용하는 소비자 또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하면 굉장히 많은 손해가 갈 수 있고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물론 이 배달의 민족 그 우한 형제들 측에서는 뭐 서비스 경제를 여러 가지 해외 진출 돕기 위해서 한 600억 정도의 혁신 기금을 조성해서 돕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이걸로 소비자들할지 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다 독과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배달과 관련돼서 한국에 경쟁업체가 없는 거예요. 또 경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와 관련된 산업이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있을 수 있죠. 네, 이번 인수 소식으로 이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의 창업 스토리도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공고를 졸업했고 웹 디자인을 했다. 장 교수님, 그 창업 스토리 좀 설명해 주시죠. 공고 졸업했다라는 것이 뭐 요즘에는 대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카이대학을 꼭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굉장한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다. 뭐 5조 원이 넘는. 그 나이도 지금 43? 76년생이더라고요. 예.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 굉장히 성공을 그러네요. 했습니다.
어린 시절이 유복하지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미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학원 다닐 여건이 안 돼서 결국은 공고에 취업을 빨리 하기 위해 공고를 들어갔다가 본인의 말로는 공고에 진학을 했지만 그러니까 성적은 항상 거의 최하위권 꼴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고3 때 이 디자인에 관한 미술에 관한 꿈을 버리지 못해서 아버지께 조르고 졸라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서울예술대학교에 들어가서 디자인 공부를 드디어 시작을 했고요. 네. 이후에 이제 사회생활을 조금 하다가 또 본인의 뜻을 더 펴기 위해서 네. 국민대학교에 또 한 번 디자인학과에 제대로 또 그러니까 입학을 사업도 합니다. 좀 많이 실패를 해서 2억 원 정도 뭐 빚을 진 경우도 네, 있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더라고요. 전화번호부 앱을 만들려고 하다가 여건상 안 돼서 그다음에 전단지 전화번호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해보자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3천만 원 자본금으로 시작한 회사가 몇 억의 뭐 손실을 보기도 하고 이러다 결국은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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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제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인이 있는데요. 바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입니다. 이 전화 한 통에 못난이 감자 30톤을 선뜻 구매했다. 이 사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예, 주세요. 구매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차피 이마트 유통업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판매 매대에까지 감자를 올렸습니다. 저도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일단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이 백종원 백종원 씨가 요리 연구가에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농가에서 사람들이 몰라서 못 사거나 알아도 소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괜찮은 식품들을 어떤 신 메뉴를 개발해서 소비 촉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여기에 이제 감자가 이날의 주제였고 못난이 감자라는 감자가 사실 품질은 좋은데 모양이 조금 상품성이 없어서 네. 안 팔리고 있고 한 농가에 30톤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게 안타까워서 내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번 이걸 해결해 보겠다. 그 지인이 바로 지인이 신세계의 바로 정용진 부회장이었고 부회장. 아, 예. 정영진 부회장이 백종원 씨의 전화를 받자마자 30톤 그래 내가 다 사겠다.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이거 매대에서 안 팔리면 내가 다 먹든 뭐 하든 결과적으로 30톤을요? 하겠다. 그래서 예. 전화 한 통화로 30톤을 샀고 그다음에 지금 저 말이에요. 안 팔리면 제가 다 먹죠. 뭐 이렇게 농담 섞인 이야기를 네. 할 정도로 흔쾌히 저 농가의 어려움을 풀어주면서 이게 또 이슈가 됐고 이걸로만 이슈가 된 게 아니라 신세계의 이미지, 정용진의 이미지 또 하나는 농가들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까지 일석삼사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였습니다.